네, 이탈남이 부분 보수를 해도 이 코너는 건재합니다. 자,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계속 갑니다. 아니 글쎄 뭐 다 변하는데 왜 나만 고정이고 불변이야? 그 이승만 정권 때 명언이 있었어요. 아, 구관이 명관이다. 저도 벌써 구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월요일은 프로야구가 없다고. 그래서 허전한 사람들한테 제가 기여하는 거는 월요일은 이 코너가 있다고.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아니,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프로야구가 없어서 허전한데 이 코너로 달랜다는 거예요. 오, 이메일이 왔어요? 네. 애청자가? 예.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었던 거. 아니, 오늘 저녁에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오마이가 이탈남 올리는 속도가 점점 늦어져서 네. 프로야구 개막하는 시간에 올린다고 또. 다른 요일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듣기가 좋지. 저희가 업데이트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프로야구 시간에 하세요. 그래야 프로야구하고 맞짱뜨라고? 네. 그건 좀 불리한데. 아니, 어차피 없는 날이니까, 없는 날. 월요일은? 월요일은 없잖아, 프로야구가. 그러나 제가 프로야구 하나 팬인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양인에서 마찬가지인데, 네. 국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꼴찌를 면치 못합니다. 무슨 식으로? 한화식으로. 왜 또 한화 이글스를 또 욕하고 그래요, 지금? 아니, 저는 전쟁과 스포츠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네. 항상 관찰하고 있어요.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바로 작전이죠. 그렇지. 한국군의 지금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야지. 예,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북한하고 어땠습니까? 우리 군이 맨날 나가서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미국 가서 이르고. 예. 그 5년간 안 그랬습니까? 예. 항상 뭘 하면 지는 군대, 깨지는 군대. 한화 어제 이겼어요. 연장에서 11회에서 8대4로. 바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이기는 군대. 지금 한국군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프로야구 얘기하지 맙시다. 예,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죠.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은 말이죠. 이제 남북 대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오늘 새벽에 타전됐어요. 예. 저는 남북 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잠시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 왜 국방개혁은 한국에서 항상 실패했는가?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 주권은 왜 국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가? 말이 어렵죠? 예. 자, 국가가 군대를 왜 양성하냐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죠. 그거는 국민이 자기 의도대로 잘 써먹기 위해서 만들고 양성하는 하나의 폭력 집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이 군대를 통제해야 돼, 군대가 국민을 통제해야 돼. 그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지, 그거는. 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엄청 헷갈렸어요. 그렇죠. 군사 독재가 사반세기였으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는 군대가 국민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 군대화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련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구박받았지. 그게 뭐냐면 게리슨 스테이트라고 또 어려운 말씀에 병영 국가 모델이라 그래 그걸. 맞아요. 네. 대학교 다닐 때도 2학년까지 교련 받고 문무대 들어가고 전방 들어가고 다 했죠.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모든 어떤 직장, 기업, 어떤 조직의 문화가 군대를 답습했어요. 이게 바로 국민의 군대화. 즉 군대가 국민을 통제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현대 민주국가는 뭐냐면은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것, 즉 군대의 국민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라든가 문민화쯤 되는 겁니까? 문민화는 그것을 구현하는 한 수단이에요. 국민화를 그러니까 구현하는 수단이 문민화다. 그렇죠. 이제는 군대가 국민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문민국방장관이 어떤 국방군을 통제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민주국가가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게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은 문민화되는 어떤 국방 체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군을 대리하고 대표하고 있어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군을 통제해야 되는데 거꾸로 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국방부가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암암리에 국방부가 군을 대변하는 것은 좀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1986년에 예. 만들어졌는데 예, 오늘 영어 많이 나와요. 예. 예. 군 출신은 국방부 못 가요. 아예 출입 금지예요. 아예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아예 법으로. 군 출신은 전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을 안 주고 그 조항 때문만이 아니라도 군 출신이 거의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없어요. 예. 이건 철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요? 예.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저 군 출신이 뭐 총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 장관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 아니 그런데 미국도 군 출신이 장관하는데 국방장관만 못해. 그래서 콜린 파웰이 국방장관이 안 되고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일본 또 어디 그 독일, 불란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군 출신이 국방장관 맡는 나라 봤습니까? 심지어 여자들도 국방장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분이 오늘 국방장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전에 합참의장, 오후에 국방장관. 예. 김태형 장관 보면은 오전에 합참의장 2임식, 예. 오후에 장관 취임식. 예.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그 전역을 하자마자 국방장관이 됐을 때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그냥 오히려 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판단에 따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어떤 그 군하고의 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네.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인사는 네. 국방장관을 맡았을 때 예. 편파적으로 예. 대단히 자기의 어떤 그 사적 이익을 추종하면서 장관직을 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어떤 그 국방장관이라는 직위는 국민 권력에 의해서 시민 주권에 의해서 위임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종하게 돼 있다. 예. 현역 장교들을 대변하게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위험성을 어떤 민주적 헌정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그 군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군인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직업적 편견이 강한 집단이에요. 적을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의사들 말 들으면 세상 사람은 다 환자예요. 그다음에 목사들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 이걸 직업적 편견이라고 하는 건데 예. 군인의 말을 들으면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평화를 절대 구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군인의 직업적인 편견이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편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900년 전에 영국의 존 솔즈베리 경이 한 말이라고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 말을 인용해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대학자가 1956년에 군인과 국가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군인이란 직업은 주관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어떤 군사 집단, 즉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안보의 위협이 없어도 마치 안보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자기가 어떤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는 직업적 위치에 있다. 네. 즉, 이 사람들은 싸우는 전문가예요. 워리어.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인생을 다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 편견이 강해요. 이런 직업 편견이 있는 조직은 절대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치안 정책을 직접 수립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목사들이 종교 문화 정책을 직접 수립합니까? 아니죠.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느냐? 의사가 보건 정책을 직접 수립하느냐? 아니죠.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집행을 하고 정책 수립은 경찰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뭐 사법정책은 법무부에서 하고 이렇게 전문 관료가 합니다. 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는 요즘 말이 많아요. 아무튼 근데 법무 장관 조금 말이 많죠. 그런데 이 전문 직업을 그 전문 직업군이 직접 정책에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나라 망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사법정책 통째로 맡기면은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6개월 안 걸려요. 자, 그럼 사법정책 개판된다고. 추상화에서 한번 구상화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오전에 합참의장이었던 사람이 오후에 국방장관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직업적 편견이 국방장관으로서 이제 정책 수립에 이런 과정에서 투영이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 실증 사례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국방부가 육군 총장이나 합참의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국방장관으로 부임을 하니까 네. 우선은 군에 굉장히 어떤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 근무 2년에 딸린 부하들이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급을 한다고. 일종의 커넥션이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군의 진급을 비롯한 어떤 조직 운영에 자기 새끼 챙기기 이렇게 어떤 그 근무 2년이 작용하게 되면 군 진급 인사의 공정성이 일단 훼손이 되게 되죠. 저번에 우리가 한번 군 인사 털었죠. 네, 예, 예.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강조한 게 근무 2년이었어요. 예, 맞아요. 예. 이렇듯이 적재적소에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근무 2년에 따라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군 내에 어떤 사적인 파벌이 형성이 되고 네. 이것이 문민 통제를 극도로 저해하는 예. 아주 주범 중에 주범이 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현역 대장 둘을 장관 경합을 붙였어요. 예. 이상희 합참의장하고 김장수 육군 총장을 예. 청와대에서 각기 면접을 하면서 장관 후보로 경합을 시켰다고. 예. 이 지금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생긴 말이 장포대란 말이 생겼는데 뭐예요? 장관직을 포기하는 대장. 그러니까 어떤 대장 둘은 장관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쟁하지만은 어떤 대장들은 그거에 관심 없이 직무에만 충실한다. 이래가지고 장포대란 말이 생겼어. 원래 장포대는 장군 진급 포기한 대령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의미가 바뀌었지. 예. 자, 그렇다면 현역 대장 둘을 장관 진출에 경합을 붙였다는 것은 그건 참여정부가 아주 뼈아픈 실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새 규합에 나서게 되고. 이래서 군의 파벌주의가 생겼고 이게 MB 정부 때 아주 극심한 폐단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처음에는 김장수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으로 부임했는데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뒤에 낙마했던 이상희가 MB 정부 첫 장관으로 부임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김장수 사람 쳐내기.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 시작된 거죠. 예. 이러는 바람에 인사가 개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천안함 사건 겪은 거예요. 그때 합참 지휘자 중에 합참 그 출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작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고 심지어는 용어수로도 몰라.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장포대라고. 장포대다. 경포대란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그랬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거 경포대네. 네, 경포대. 그때 노무현. 그거는 군대에서 카피한 거예요. 군대가 그런 말을 쓰니까. 그래요? 네, 장포대하고 경포대 그러면 서로 사촌지간인가? 근데 손학규 대표가 군대 얘기를 잘 한다고. 그래요? 네. 용인의 상군 사령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손학규 지사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을지 연습할 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 기관장이. 해당 부대장 아니야. 상군 사령관. 그래서 그때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상군 사령관이 국회의원도 돼? 민주당에? 그다음에 그 후배 상군 사령관이 지금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왜냐? 경기도지사하고 친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연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아무튼 그러면 경포대의 원조는 장포대입니까? 그러면? 장포대죠.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건 저작권 문제 분명히 우리 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김종대 편장께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 내지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은. 내가 이 프로 출연해서 항상 느끼지만 네. 역시 질문이 샤프해. 간만에 옳은 말씀 하셨네. 네, 네. 아니, 방송할 땐 못 느끼겠는데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면은 네. 귀하의 질문이 꽤 괜찮아요. 이거 좋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방송할 때는 잘 몰라. 아무튼. 다시 듣기 해보면 그래. 네. 지금 질문은 아주 탁월한 질문이에요. 예.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법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정치 지도자, 정치 권력의
군이 예속돼 있으니까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이건 뭐 헌정에 완전히 무너진 그렇죠, 건데 그렇죠. 과거에도 몇 번 무너져서 문제인데 그것이 무너졌으면 그럼 민주주의는 다 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데 예. 군대란 말이죠. 정부의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서 군국주의냐 민주주의냐가 갈려나가요.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도 바로 국군을 통수했어요. 그렇죠. 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일제도 사실은 그 천황이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그냥 일왕이 있었고 그때 당시 천황. 그렇죠. 지금 일왕. 일왕이 있고 그때 또 수상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그런데 내각 장관도 있었죠. 군대가 천황 그때 당시 천황 일왕의 지시만 받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재무 대신이 예. 돈 조금 준다고 육군 대신이 불러다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팼어? 진짜 팼다니까.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예. 그 밑에 군대가 있고 예. 그 밑에 정부가 있어요. 내가 이걸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예. 히틀러 밑에 예. 독일 군대가 있어요. 예. 그 밑에 독일의 내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파시스트 군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어요. 예. 그 밑에 한국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군하고 정부가 관계가 정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생겨요. 핵심은 그거다. 핵심은 그건데 예. 예를 들면 국군의 정원이 있습니다. 장교의 이 숫자를 정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정해요? 그 부처에서 올리면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서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통과가 돼야 그 부처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죠. 예산은 또 기획재정부로 가서 조정받고. 예산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질문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또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어 귀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원 얘기부터 하고. 좋아요. 네. 그런데 국군의 정원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예. 국무회의 안 거쳐요. 행정안전부 안 거쳐요. 그래요? 그냥 국방장관이 예. 대통령한테 가서 몇백 명, 몇천 명 증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4지 한 장에 사인만 받아 그걸로 절차 끝. 진짜? 어떤 정부 통제도 안 받아. 오. 그게 군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건데 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군의 정원은 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한 줄이 전부예요. 이걸로 끝. 어떤 절차도 없어.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조직과 운영의 어떤 기본은 장교의 숫자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의 감시 통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원이 문란하게 지금까지 책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전으로 가려면 보병을 감축하고 기갑이나 뭐 통신 이런 건 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군대는 모자란다고 외부에서 충원할 수 없고 남는다고 정리해고 할 수 없어. 이건 폐쇄형 인력 구조예요. 그렇죠. 정원을 한번 규정해 놓으면 네. 이 정원이 안 바뀌어 놓으면 군대 전략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보병 장교들을 줄이고 현대전을 하는 어떤 병과로 전환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현대전 전략이 개발이 지체되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 통제도 안 받아요. 장관 마음대로 해요. 그다음에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방 예산이야 국회 심의도 받고 똑같이 하죠. 예. 그런데 국방 예산은 일종의 결과물 아웃풋이라고. 예. 여기에 어떤 예산을 만들어내는 기본 계획은 중기 국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인풋이에요. 여기서 예산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중기 국방 계획은 우리가 단연간의 대규모 국방 재원이 투입되는 어떤 계속 사업 위주로 돼 있다고. 이럴 경우에 국가재정법은 반드시 그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예. 네. 지식경제부가 이걸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식경제부예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 그러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짓는다, 공항을 만든다. 이걸 건교부가 지금 국토해양부죠? 예. 하도 자주 바뀌니 헷갈리네. 아니야, 국토해양부도 아니고 또 바뀌었나? 해양부 해양수산부가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국토건설부인가 뭔가. 그냥 국토부인가? 그냥 국토부라고 합시다. 아무튼. 진짜 짜증나서 내가 참 맨날 바뀌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은 그 절차가 뭐냐면은 그 국토부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
기획재정부라 그랬죠? 예. 예. 거기에 예비 타당성 심의를 다 통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산 요구를 못 해. 그러면 국방부 중기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디 보고 절차도 없어요. 대통령한테 가지고 와서 사인 받으면 이것도 끝이야.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군사체제, 국방체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군국주의와 민주주의의 중간쯤 된다. 그러니까 인사나 예산 부분에서 다른 부처하고 조율,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대통령한테 그냥 바로 가네. 그러니까 당해년도 예산만 심사를 받아요. 예. 당해년도 예산만 잘 심사받으면 예. 이 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당해년도 예산은 들쑥날쑥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사는데 처음에 당해년도 예산 0.1%만 따내면 예.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개겨버리면 예. 뭐 이거 계약금 다 날리고 그럼 전투기 사지 마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발당극이 식으로 예산 심의만 받아놓으면 야, 내친 김에 고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네.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계획 단계에서 외부 통제를 받아야지. 예. 예산 단계에서 통제를 받으면 늦어버린다. 아, 중기 계획 짤 때. 아예. 그렇게 되니까 국방부가 군인들 맘대로 해요. 엿장사 맘대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걸 못 들춰보게 막아놨다고. 예. 자, 그러면은 예산, 조직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 통제받습니까? 오. 왜? 정부조직법입니까? 국가재정법입니까?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예요, 군대가.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주권에 의한 국민 주권에 의한 국방 통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야, 또 이렇게 통제받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자가 국방장관으로 와 있어. 이 국방장관 자체가 국민을 대리해서 법치를 세우고 어떤 민주적인 통제 원리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군의 이익을 지켜줌으로써 자기 기득권이 유지되는. 야,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 별개네, 국방장관. 이게 군국주의입니다. 야, 옛날에 영의정을 보고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뭐 상은 별로 의미가 없고 네. 1인지하, 그죠? 1인지하. 대통령 밑에. 근데 만인, 다른 장관하고 별개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뭔 얘기하면 귀하는 항상 역사 얘기하대. 뭐 삼국지 얘기하다가 뭐 무슨 또 이런 멋있는 영의정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무슨 역사까지 왜 나와? 영의정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영의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아까 어려운 한자어 썼잖아요. 1인지야 만인지상? 그건 중학교 수준이에요. 중학교 수준. 아 그런 거요? 예. 아 이거 난 창피해서 방송 못 하겠네. 김종대 편집장님의 수준이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아니 깜빡 잠시 잊어버린 거겠지. 예. 아까 영어 많이 쓰더만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하고. 글쎄, 영국에도 그러니까? 뭐 솔즈베리경? 솔즈베리경, 존 솔즈베리. 그래서 도시 이름도 있죠, 솔즈베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 김종대 편장님은 서양으로 가시고 저는 그냥 동양에 남고. 그러니까 동서양이 서로를 비추는. 그렇지. 이 어떤 그 통합된 담론. 됐고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당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안이 뭐냐? 그러면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미국처럼 해서 5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휴직기를 둔다든지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안이. 자 우선 말입니다. 이런 어떤 법제도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어떤 예산, 조직 이런 걸 다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공공집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 법으로 쳐버리면 돼요. 네. 군이 국방개혁 말 안 듣는다? 예.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밀월 어떤 이런 어떤 그 특권적인 거래 관계는 끝나요. 군 정원도 예를 들어서 그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거치게 하고 절차를 아예 법으로 명시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교 국방계획이나 이런 걸 짤 때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치게 만들고. 그럼 국회가 하면 되잖아. 아니 그래서 국회에도 그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이 특권화된 어떤 열애의식부터 없애야 돼요. 근데 이게 법치주의에서 정상적인 직업이에요. 국회 그 법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내가 가끔 가서 국회 가서 이런 말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진짜 그러냐 그러대? 뭘 모르는구만 아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문제 의식이 없는 거군요. 국회가. 그다음에 국회는 군사 문제에 개입하길 꺼려해요. 왜요? 그건 일종의 어떤 그 트라우마인데. 옛날 군사 독재 때에 대한. 뭔가 이 문제는 안 들여다보려 그래요.
아, 군한테 찍히기 싫다 이런 겁니까? 그거는 우리 진보 진영이 더 그래. 이상하게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 좌파 이런 어떤 단체들이 밀리터리에 굉장히 세.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유독 이 분야가 금기 시대에 있고 성역화되어 있는 걸 진보 진영 스스로 자초해. 그게 군사 독재의 잔영인가요? 그렇죠. 옛날 학생운동 때부터 그 여러 어떤 강제징집, 녹화서 뭐 이런 걸 보면서 군을 사악한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피해 의식이 커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럼 피해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시민주권, 국민주권적인 어떤 국방에 대한 통제가 우리나라 와해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 법치에서 벗어나 있다. 심지어 작전권방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만다 하는데 우리가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사령관한테 작전권을 위임한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뭐야? 아 진짜? 있나요? 법제도적 근거가 뭐냐고. 이게 국가주권 중에 핵심이 군사주권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헌법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미군 장성한테 통째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도대체 근거가 뭐야? 없나요? 없네.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하달된 전략지시 1호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한미연합사령관한테 한국방위에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이건 양국의 국군 통수기구의 어떤 지침 명령이에요. 그 지시를 누가 때린 건데? 아니 그건 이제 그 양국 국방장관이 그 한미연합사 합의 창설을 합의하고 거기서 내린 전략지시 1호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전략지시 1호라는 게 외교문서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 법 체계로 얘기하자면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 정도 위상밖에 안 돼.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주권의 핵심을 외국군한테 양도하는데 조약도 없어, 협정도 없어, 국내 법적 절차도 없어. 진짜 그렇네. 그러면서 통째로. 원래 한국전쟁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주권을 지휘권을 넘겨준 게 그냥 그 구두로 서신 한 장으로 된 거거든요. 어떤 외교적 절차도 없고 합의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에요. 그냥 통보예요. 재량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국가 주권의 핵심이 그냥 단순히 행정재량권으로 간단하게 처리돼 버린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국군 통수권,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 그렇게 되니까 시민주권이 하물며 국방을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은 우리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군사 판단을 군에 의존하고 또 그 군은 비정상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니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개입 통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죠. 군은 남의 나라 군대가 된 거다. 우리의 어떤 정상적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뭔가 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된 거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법 체계고 외교고 다 와르르 그 체계가 무너진 비정상 국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에 종속돼 있다 그러지만 법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정하면 다 의회 심사받고 승인받아.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내일 모레 전쟁이 날지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교육도 전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MB 정권 때 지난 5년간 우리가 서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발휘할 때 국방부가 새로운 NLL 대비 계획이라는 걸 내놨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보고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 탓이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고. 그런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전혀 통제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상희 국방장관이 통일부와 외교부 모르게 대통령한테 몰래 가서 보고한 내용이거든. 그것이 언론에 다 나갔고 그 뒤에 바로 군사적 서해에서 긴장이 왔는데 통일부 외교부 장관은 이 계획에 반대했단 말이죠. 근데 손을 못 쓰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한테 사인 받았다고 우겨버리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면 뭐 그 두 정권이 뭐라고 하겠어요. 중요한 군사 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외교안보 장관회의나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다 남북관계를 주도해버려요. 통일부는 있으나 마나예요. 개성공단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국방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통일부가 나서서 했어야 될 걸 못했어요. 예. 무력화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민 주권에 의한 국방 통제, 즉 문민 통제가 무너지는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상화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요즘 까꿀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군대가 하는 일을 봅시다. 군대가 정훈 교육을 왜 하느냐? 우리 전투원들이 총구가 흔들리지 않게 적인 누군가 이거를 잘 교육시켜서 군대 집단을 잘 관리하겠다. 이게 정훈 교육이에요. 예. 이거를 요즘은 군인들이 교육청 협조 받아가지고 학교 가서 전부 그 장교들이 현역도 팽개치고 학생들한테 안보 교육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업무 부담이 보통이 아니고. 그다음에 군대가 역사 교과서 바꾸겠다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자기들이 역사 교과서를 이러쿵저러쿵 왜 해?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 군단에 그 가장 핵심 부대의 모 사령관께서는 예. 지금 이승만 건국의 국부 추대 운동을 벌이시는데 현역 장군이? 현역 장군이 왜 그런 일을 해요? 한다니까? 그런데 예. 전 부대 간부들을 이승만 생가 방문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어허. 참배하게 하고 어허. 이승만 가족 불러다 강연시키고 예. 나 참 아주 추태를 부려도 보통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오. 그뿐입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군대 내해 정훈 교육을 사회적 교육으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군 장교를 민간에 파견을 해서 안보 교육을 빌미 삼아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걸 한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그 육군본부 업무보고에 실제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장병들이 입대 전 오염된 역사 인식을 예. 군에서 교정하고 예. 제대로 된 안보관을 주입하겠다. 요 용어 그대로예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예. 군대가 무슨 교도소야? 그러게. 개과천선 시켜서 뭘 주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군대를 특수 집단화하면서 그 특수 집단에서 이걸 특수 권력 관계 이론이라고 어려운 말이라 하는 건데 어떤 교도소나 학교처럼 어떤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사고를 뜯어 고치겠다는. 예. 군대가 자기네 어떤 임무 필요에 의한 거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죠. 이거는 그 국민 내지 시민에 의한 군의 통제가 아니라 군이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시로 사찰해가지고 입대 전 활동을 봐가지고 좌익장병 색출한다. 네. 예, 이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애들이 구속됐어요. 예. 예,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예. 단지 학교 입대 전에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입대 전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지 군대에서 왜 받아들여? 그러게요. 여기서 뭘 교정시켜? 지금 군대의 발상은 뭐냐 하면은 군대 내부에나 통할 아까 말씀드린 그 직업적 편견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어떤 현실 인식이 어떤 착오에서 비롯된 건데 그리스 역사가 투기디데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 또 문자 나와요. 네. 네. 그 모든 전쟁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명언은 명언이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라는 이 홉스주의적 어떤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듯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이 편견 직업군이 사회적으로 확장이 됐을 시에 이것이 어린애들 교육과 사회의 어떤 조직과 역사 인식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마구마구 월권을 부렸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우리 이 개명된 민주사회, 이 한국 사회,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유독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뒤떨어진 집단과 공존을 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군도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전문 직업군으로 우리가 흡수하고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이 거꾸로 저렇게 나가면. 오늘 결론까지 내려주시네. 그러니까 지금 군에 대한 어떤 시민의 통제, 국민의 통제 이것들이 아주 기묘함을 최근에 군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국방장관을 누구로 앉힐 것이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군의 조직, 인사, 예산 이것들을 통제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절차화하고 제도화할 것이냐 이 문제. 또 이것도 있는 것이겠고요. 있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은인자중해야죠. 은인자중해야죠. 그죠? 네. 은인자중하는 그 민간인들 사상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은인자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임무나 잘하면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항상 아쉽지만 네. 이걸로 항상 약간 아쉬움을 남기고 끝내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풀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5년여의 공백기를 거쳐서 새롭게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만 김진향 소장의 분석을 듣다 보니까 마냥 순탄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바로 이런 자세를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 동북아 정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회담에 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내딛는 이런 전향적 자세는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실용적으로 지금 당장 건질 수 있는 것은 성과로 끌어내는 이런 실용적인 협상 태도가 정말 절실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